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구치소에 우리 한국인 332명이 갇혀 있어요.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와 LG가 25조 원을 투자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검은색 SUV 차량 수십 대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는 헬리콥터까지 떠 있었어요. 국토안보 수사국, 이민세관 단속국, 마약 단속국, 조지아주 순찰대까지 동원된 대규모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어요. 무장한 요원들이 위압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했고 우리 한국인 직원들은 쇠사슬로 결박되어 호송되었습니다. 25년간 현대차에 헌신해온 기술자가 하루아침에 수갑을 찼어요. 세계 최고 배터리 기술을 가진 우리 엔지니어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체포된 인원은 무려 475명, 그중 332명이 한국 국적 기술자들이었어요. 이는 국토안보 수사국 22년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단속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미국에 25조 원을 투자하며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죄일까요? 미국이 간절히 원했던 첨단 기술을 가져다 준 것이 죄일까요? 30년간 미국을 믿고 살아온 한 교포 임원인 저는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180도 바뀌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와서 성공한 교포입니다. 미국식 합리성과 비즈니스 관행을 몸에 익혔고 한국 특유의 정과 감성을 앞세우는 문화는 때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접했을 때도 저는 감정보다 논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미국 법은 냉정하다. 비원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로 와서 일한 것이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법은 법이에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미국 정부는 비자 조건 위반, 불법 취업, 하청업체 편법 고용을 이유로 들며 법 집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어요. 저는 이 모든 사태가 한국 기업들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구금자 명단에서 오랜 동료인 박성호 기술자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조차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25년간 현대차에 헌신한 장인으로 존경했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며칠 뒤 구치소에 수감된 박성호 기술자에게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봉투의 쭈글쭈글한 질감이 그의 힘든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자 그의 절규가 저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민준 씨, 저는 미국을 믿었습니다. 25년 현대맨으로 살아온 제가 여기서 범죄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의 글씨는 희미했고 종이 위에는 얼룩진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 순간 제가 그렇게나 믿었던 미국식 합리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무자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사건의 배후를 직접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워싱턴의 정책 문서들을 뒤졌어요. IRA 법안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회사 내부 법무팀과 연락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비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게 25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유치한 뒤로는 핵심 기술자들을 쫓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타이밍이었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단속을 했을까? 저는 그 답을 미중 무역 전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그 기술력이 자신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투자는 받되 핵심 기술은 빼내려는 이중적인 전략을 쓴 것이었죠. 이 사건은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인 한국을 희생시키려 한 치밀한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 기술자들을 미중 무역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어요.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비즈니스는 합리적이라는 저의 철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간 잃어버렸던 제 정체성을 되찾았어요. 저는 더 이상 미국에 맞춰 살기만 하는 이민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성호가 구치소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정밀 장비의 매뉴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저는 그의 기술력에 경악했어요. 그가 한국어로 작성한 매뉴얼은 너무나 완벽해서 현지 미국인 기술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죠. 배터리 셀의 온도 제어부터 전압 안정화까지 모든 과정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한 미국인 기술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존, 이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 지금 불법 체류자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박성우라는 한국인 기술자야. 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동료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즉시 본사에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부장님,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제가 파악한 모든 정보를 본사에 보고했어요. 미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 기술 이전을 노리는 속셈,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의 뛰어난 능력까지. 한편, 한국에서는 더 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즉시 미국 당국의 단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어요. 외교부 1차관이 직접 미국 정무차관과 통화하며 체포 장면 공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동시에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체포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 지원에 즉시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상황 파악에 나섰어요. 현대차는 공식 성명을 통해 당사 직원 구금은 없었으며 협력사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본사는 투자금 25조 원의 집행을 보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며 미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결정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직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미국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의 선전포고는 곧바로 전 세계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의 한 유력지는 이 사건은 기술을 빼앗으려는 미국의 민낯이라고 꼬집었고, 일본 경제 평론가들은 한국 배터리 없이는 세계 전기차 산업이 멈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언론들도 미국의 이중 잣대를 강하게 비판했죠. 더 놀라운 것은 대만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기술, 강국 기업들마저 이번 사태가 IRA 법안과 연결되어 있다며 미국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TSMC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한국이 당한 일이 내일 우리가 당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의 CEO도 성명을 발표했죠. 기술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일방적 조치는 전체 산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미국의 오만함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기술 강국들이 연대하여 미국의 오만함에 맞서는 싸움이 되었어요. 전 세계의 압박과 한국의 강력한 반격이 시작되자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경제였어요. 월가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만에 12% 떨어졌고 포드와 GM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었죠. 미국의 전기차 혁명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조지아주에서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2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2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조지아주 의회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며 연방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죠.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도 급격히 바뀌었어요. 국무부에서는 한국 대사를 긴급 면담했고 상무부는 IRA 법안의 일부 조항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로비도 시작되었어요.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그토록 강경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마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은 듯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망설임이 섞여 있었죠. 우리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비자 정책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동시에 조지아주 당국은 한국 기술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제게 달려왔죠. 민준, 들었어? 트럼프가 정책을 바꾼다고 해? 당신네 나라가 해낸 거야. 한국이 미국을 굴복시켰어.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단결된 힘, 그리고 전 세계의 지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미국의 절대적 힘이 사실은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요. 미국도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월 7일, 드디어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정부 부처와 경제계,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하며 석방 관련 행정 조치를 마무리했어요. 한국 정부는 전세기까지 준비해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9월 10일, 원래 전세기 출발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하루 연기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9월 11일 새벽 2시 18분, 현지 시간으로 포크스턴 구금시설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서 우리 동포들이 석방되었습니다. 구금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었어요. 저는 박성호가 풀려나는 날, 그가 있는 애틀랜타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로는 막혔지만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계속 나아갔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마치 역사적인 화해의 순간을 기록하는 듯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조지아주 주민들이 한국 고마워요 라고 쓴 한국어 현수막을 들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안 프렌즈, 웰컴 백, 땡큐 포 유어 테크놀로지. 그들은 우리를 불법 체류자로 조롱했던 미국 언론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었죠.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네 기술자들이 없었다면 우리 일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석방된 우리 동포들은 8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6시간을 달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어요. 화물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대한항공 전세기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성호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저는 그를 알아보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로 인해 그는 많이 야윈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저는 박성호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형님,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미국 법이 옳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형님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박성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 역시 그를 안고 뜨겁게 울었어요. 그는 제 등을 두드리며 괜찮아, 민준아.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기 안에서 석방된 우리 동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휴대폰을 충전했어요. 이제 전세기 탔어. 금방 갈게. 나는 괜찮아. 이제 간다.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목소리들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 솔루션 대표도 전세기에 동승했어요. 박 차관은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동안 직원분들께서 잘 견디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며 잘 해결되어서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9월 11일 오전 11시 38분, 드디어 전세기가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했어요. 한국인 316명과 함께 체포되었던 외국인 14명도 함께 탔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동지였거든요. 다음 날인 9월 12일 오후 3시 23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구금된 지 정확히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순간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며 박성우가 제게 말했어요. 민준아,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말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측이 앞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외교력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동료들이 저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민준, 한국의 다른 기술들은 어떤가요?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의 임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얼마 전 큰아들 제이슨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제이슨, 아빠가 가르쳐 줄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오늘 우리는 한 기술자의 억울함에서 시작된 거대한 드라마를 목격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인 한국을 희생시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의 명예는 처참하게 짓밟렸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한국 기술력의 위상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만했던 미국은 결국 겸손해졌고 겸손했던 한국 기술자들은 가장 큰 승리를 쟁취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개인의 명예를 지키려는 작은 용기가 결국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거대한 힘이 된다는 것을요. 30년간 미국에서 살며 조국을 잊고 살았던 한 교포 임원의 각성, 그리고 332명의 한국 기술자들을 구해낸 대한민국의 저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박성우 형님과도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 제 아이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 전 세계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감동인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